자, 오늘은 이제 증기에서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종합적인 3. 대기압에서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증기를 상태량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물 가지고 해봐서 물 마이너스 10도씨 물을 갖다가 얼음이지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10도 얼음이 물이 아니죠. 얼음을 1kg을 가열하여 120도씨 이런 대기압에서는 이제 수증기거든요. 0도부터 100도까지 물이고요. 그 이상 수증기. 수증기로 변화시킬 때, 만들 때 상태 변화 해석입니다. 변화 너무 기네요. 해석. 이제 뭘 해석할까? 대표적으로 연력학 1법칙에서는 이제 엔탈피고요. 2법칙에서는 엔트로피입니다. 그럼 엔탈피나 엔트로피는 그죠? 점함수 상태량인데 원래는 절대 0도 영하 273도씨가 제일 낮은 온도죠. 그 이하 온도는 없죠. 그러니까 절대 0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제로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그러면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온도도 섭씨 온도를 쓰잖아요. 주로 절대 온도 안 쓰고 그죠? 압력도 게이지압 쓰죠. 절대 압력 안 쓰고 그죠? 그렇듯이 엔탈피 엔트로피도 절대적인 기준에 그러니까 완전 제로 그러니까 절대 0도가 기준된 게 아니라 기준점이 물질마다 좀 달라요. 근데 물 같은 경우는 0도씨 물이 제로예요. 일단은 엔탈피와 엔트로피만 얘기를 주로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준 0도씨 물의 엔탈피 이거를 0으로 했다. 단위는 뭐 SI 단위에서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겠고 공학 단위에서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겠지요. 또는 0도씨 물의 엔트로피. 압력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물은요, 압력이 올라가도 엔탈피 변화 없어요. 아시죠? 아무리 밟아도 온도 안 올라갑니다. 그죠? 엔트로피도 변화가 없어요. 이것도 0이다. 킬로줄 퍼 킬로그램 K. 혹은 과거 이런 단위면은 킬로칼로리 킬로그램 K. 이걸 기준을 했어요. 기준. 이렇게 기준을 해서 이걸 0으로 하자 약속입니다. 근데 사실 물질마다 좀 다른 게 이제 뭐 냉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배울겠지만 냉매 같은 경우는 또 0도씨 0도씨 포화액을 엔탈피는 100으로 했고요. 요 단위로. 또 엔트로피는 1로 한 경우도 있어요.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는 건공기, 공기 있죠. 공기. 건공기 같은 경우는 0도씨 건조공기. 건공기가 엔탈피가 이걸 0으로 했어요. 0으로. 나중에 배워요. 기준을 잡았다 이렇게.
제로인 점을 알면은 뭐 어떤 점의 값을 할 수, 뭐 플러스 마이너스 가능하죠, 그죠? 위아래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요. 이 그림도 제가 나름대로 이제 좀 괜찮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그랬는데, 증기 선도가 지난 시간에 4개 있다고 그랬죠.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좀 위로 그리겠습니다. 공간 때문에. 이 정도 할까? 어떻게 할까? 너무 내리면 안 돼. P는 압력입니다. 압력. T는 온도입니다. 절대온도 절대압력 해도 되고, 그냥 이건 뭐 다른 걸로 해도 관계없는데, 일단 그렇게 절대온도 절대압력이라고 봅시다. 압력과 온도 선도에다가, 어떤 그 증기를 나타내면은, 이와 같은, 딱 이거 맞지는 않는데, 거의 뭐 이렇게 보시면, 이와 같은, 그림이 여기는 연결되지는 않지만 어떻든 이와 같은 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 점이 이제 0도씨인데요. 0도씨, 물 0도씨는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얼려고 하는, 녹거나, 그죠? 상태 변화. 그래서 압력을 대기압이면은 이 정도를 대기압으로 일단 칠까요? 이 정도 아까 어디로 하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냥 이걸 1기압이라 하고, 이 때문에 쓰기가 좀 그렇네. 혹은 뭐 1기압은 760 토르 미리순이죠, 그죠? 이것도 할 수 있죠, 그죠? 거기에서 마이너스 10도는 어딘가? 여기가 마이너스 10도가 안 돼, 대략, 그죠? 마이너스 10도시. 그러니까 이쪽은요, 여기에서 이 영역은 얼음이에요, 얼음. 무조건 얼음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0도시 얼음이 대기압에서 가열하면 어때? 온도가 올라가서 0도가 되면은 녹습니다. 그죠? 녹아요. 녹는다. 녹으면 뭐가 돼요? 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이중점이다 이렇게 보여요. 이중점은 뭡니까? 이 점은 얼음과 물이 공존하면서 상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얼음도 있고 물도 있어요. 이중점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력이 올라가면은 이 점이 되는데, 온도는 거의 압력이 올라가도요, 얼음이 녹는 온도는 거의 변화 없습니다. 그죠? 압력이 내려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좀 더 설명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얼음과 물의 경계, 얼음에서 물이 되거나 물에서 얼음이 되거나 하는 거니까, 얼음이 물 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융해요, 응고예요. 둘 중에 하나. 융해죠. 응고는 물이 얼음 되는 게 응고죠. 그죠? 그러니까 융해 곡선 혹은 응고 곡선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요 곡선을 이름을 붙여야 돼요. 융해 곡선 하나 맞까요? 반대, 이건 응고, 이건 융해죠. 그죠? 방향이. 그래서 이거를 말로 할게요. 거기 써 있으니까 융해 곡선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얼음이 다 녹으면 물이 되죠. 물이 이제 되면은 온도가 또 올라가요. 또 이게, 여기는 자멸인데 다시 현열로 온도가 올라가서 온도가 몇 도가 될까, 여기는? 100도. 100도씨가 돼서, 우리가 알다시피 100도씨가 되면은 물이 수증기로 변하죠. 그죠? 그래서 넘어가면은 수증기가 되고요. 이 점은, 이것도 이중점입니다. 물과 수증기가 공존하는 점. 그래서 평형을 이루면서 공존하는 점이다 해서 이것도 이중점입니다.
그래서 요 점들이 모인 이 선을 이름하여 물이 수증기 되는 건 뭐예요? 액체가 기체되는 것은 기화곡선입니까? 증발곡선입니까? 뭐 다 해도 관계없어요. 수증기가 물이 되는 과정은 뭐예요? 액화, 응축?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액화라고 하죠. 액화곡선 혹은 기화곡선, 액화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요 선을. 그런데 이 얼음이 물이 되는 것은 어때요? 압력에 따라서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건 무시하고. 근데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는 압력의 변화에 따라 상당히 온도 편차가 심해집니다. 압력 올라가면은 온도가 올라간다고 배웠죠. 그죠? 배웠잖아요. 포압력과 포온도 비례한다고. 압력이 내려가면은 산에 가면 밥이 안 되죠. 압력이 내려가면은 온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데 물로 냉방하는 경우도 있어요. 흡수식 냉동기가 나중에 배우는데 그때는 보통 몇 도 가지고 냉수를 만드냐면 5도씨. 5도씨 정도, 이게 5도씨 때는 물이 증발하면서 물로 냉방하는 냉동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 5도에서 물이 부글부글 끓어요. 100도에서 물이 부글부글 끓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라면 끓일 때 100도에서 물 끓죠. 다 알고 있지만 5도씨에서 물이 부글부글 끓어요. 비등한다 이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 압력이 엄청 낮아서 그래요. 이 압력이 얼마냐? 하면은 5도씨에서 이 압력은 쓸 공간이 없으니까 6.5 미리순이에요. 그러니까 수은주로 6.5고요. 계속 압력을 낮춰서 여기가 되면요. 여기는 얼음하고 물하고 수증기가 다 접해 있죠. 이건 시험에 3중점은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이 점을 이름하여 3중점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뭡니까? 액체. 고체, 액체, 기체? 고체. 고태요. 액체, 액태, 태다 이거죠. 프레이스. 혹은 기태. 기체로 할까, 그냥? 기체 상태라고 보시죠. 얘가, 평형을 이루면서 공존하는 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액체, 기체, 고체가 같이 존재한다. 그죠? 같이 존재해요. 이 삼중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얼음이 물 만드는 거 알았지 이렇게 공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도는 0도씨에서 그러면 이 압력 얼마냐? 몰라도 돼요. 이것도 몰라도 되지만 해보는 거예요. 0도씨에서 그러면 얼마냐? 4, 5, 6, 7. 엄청 크냐? 아니죠. 점을 찍어야 돼. 4.567. 왜 외운 줄 아세요? 이 숫자가 참 마음에 들어서 외웠습니다. 네, 4, 5, 6, 7. 1, 2, 3, 4. 4, 5, 6, 7.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고진공. 760에 비하면은 거의 완전 진공에 가깝죠. 그러면은요, 굉장히 낮은 온도네. 이제 낮은 압력이네. 만약에 이 압력보다 더 낮으면요, 얼음이 물이 안 되고 바로 어때요? 얼음에서 바로 뭐가 돼요? 수증기가 돼요.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얼음에서 물이 됐다가 수증기가 되는 게 정상인데, 이 삼중점보다 낮은 압력에서는 얼음에서 바로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에서 바로 얼음 되고, 그러면 기체에서 고체가 되거나, 고체에서 기체되는 걸 뭐라 부르죠? 알고 있죠? 승화. 카타르시스입니까? 그건 아니, 카타르시스가 승화인가? 그 승화하고 다르죠. 그죠? 그 승화하고는 한문이 다릅니다. 승화곡선. 알겠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거는 거의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경험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실제로 압력을 굉장히 고진공으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거기다가 이제 물을 뿌리잖아요? 그 진공실에다. 그러면 얼음이 생겨버려요. 그냥 물이 아니고 그냥 얼음이 툭툭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얼음을 만드는 빙축열에서 재빙 방식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배울 진공 챔버형이라고 해서 이런 과정에서 승화 과정에서 얼음을 만들 수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서는 쓸 수 없고요. 그 고증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돼. 자, 여기서 물로 하니까 물은 이해가 잘 돼야 되는데도 아마 승화라고 할 때는 아마 물은 거의 여러분이 경험할 수 없고요.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집에 가져가고 한다면은 포장을 해주는 그 안에 하얀 그 결정체인 드라이 아이스 넣어주죠. 기억나십니까? 아이스크림 안 사봤죠? 얼음은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그 운반 차량 안에도 드라이어서 이렇게 위에 놓여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물은 물로 녹아버리죠. 그러니까 드라이 아이스는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죠? 노란 게 이산화탄소. 이게 고형, 이게 드라이 아이스예요. 드라이 아이스. 여기가 고형 CO2입니다. 드라이 아이스라고 합시다. 드라이 아이스. 고체 CO2란 말이에요. CO2로 한다면은 여기는 액체 CO2가 되겠죠. 그죠? 에? 여기는 어때요? 기체 CO2가 되겠죠. 그죠? CO2로 한다면. 그럼 도대체 드라이 아이스는 온도가 몇 도입니까? 지금 이 드라이 아이스는 CO2는요. 이게 삼중점이 0도씨가 아니에요. 얼마지? 마이너스 56도씨 정도 되는데 어바웃으로 56도씨. 그때 여기 압력은 얼마지? 이게 한 대략 내 기억에 5.3기압 ATM. 5.3기압은 뭡니까? 대기압보다 5배 이상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이죠. 엄청 높은 압력이에요. 대기압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겠네. 이거의 5분질 1기압은 이게 CO2. 드라이 아이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1기압이 있죠. 현재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 온도가 몇 도냐? 이게 온도가요. 여기 온도는 마이너스 78도. 잘 안 해주면 77로 하세요. 왜냐면 78 하면은 또 한 끗 차이인데 77도 괜찮아. 그죠? 에? 7. 에? 영하 한 78도, 영하 77도 되는 드라이아이스 온도가 그러니까 지구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동상 걸릴 수 있겠죠. 굉장히 낮은 온도입니다. 드라이아이스는. 드라이아이스는 뭡니까? 이 점이죠. 이 점이니까 고체 드라이아이스가 기체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페파포그 페파포그는 뭔 줄 알죠? 소독 할 때. 마찬가지. 비슷하게 허연 게 나와요. 사실, 이 얘기하면 역사적으로 제가 관여했던 적이, 옛날에, 하여튼, 일본에서 수입하고, 그거는 얘기 안 하고, 다만 지금, 그 당시에도 그 생각했는데, 한 30년 전에, 지금, 결혼식장 가면은 많이 써요. 통에다가 히터 놓고요. 끓여버리면은, 드라이에서 놓고 그러면, 운무라고 하죠, 운무. 많이, 공연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드라이어에서 운무가 하얗죠. 하얀 게 뭡니까? 여러분, 하얀 게 뭐예요? 수증기예요? 기체는 눈에 안 보인다니까. 기체가 눈에 보여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다닐 수가 없어요. 앞에 어른거려서 공기 때문에. 절대 기체는 눈에 보일 수가 없죠. 기체 입자, 분자는 눈에 보이면 안 되고, 보일 수도 없어요. 여기 성능이 이렇게 안 좋아. 뭐겠습니까? 얼음 조각. 근데 얼음 조각이 떠 있을 수 있을까? 고체인데? 야, 그것도 좀. 근데, 일단은,
물입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차갑잖아요. 드라이 차갑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뭐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응축될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떻든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이거는 글쎄 어찌 보면 이것도 죄송합니다. 물 입자가 100%는 아니네 보니까 생각하니까 이산화탄소 액적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대기압에서 안 된다. 죄송합니다. 안 되네. 불가능한 얘기네. 이산화탄소 액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기압에서, 그죠? 그러니까, 천상 수증기밖에 될 게 없네. 예. 그죠? 수증기에, 물 입자, 수적입니다. 그 허연계. 예? 예.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하면 좀 이해가 되죠? 그죠? 드라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는 사실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너무 잘 설명한다. 이 온도가 31도시에요. 이 온도가 뭐냐? 임계 온도랍니까? 이게 뭡니까? 이산화탄소는요, 31도 이상에서는 액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뭔 줄 알겠죠? 임계 온도 이상에서는 액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1도 이상의 액체, 이산화탄소는 존재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액화산에 보관하려면 31도보다 온도가 낮아야 돼요. 알겠어요? 냉동기 써가지고 뭐 저장할 수도 있고, 그죠? 고압식, 저압식 해서, 그죠? 혹시 그쪽에 또, 우리 또 현장에서 보면은 또 소화설비까지도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소화설비는 에너지하고는 현재 에너지 평가하고는 한계 없다고 하지만, 사실 확대하면 그것도 에너지와 한계 있습니다. 지구 환경 문제에서는요, 이거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들으세요. 누가 생각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지금 소화약제가 이산화탄소도 소화약제입니다. 물도 소화약제고. 근데 진짜 소화약제로 기가 막힌 게 있어요. 하론. 그럼 우리 냉동기에도요, 냉매가, 기가 막힌 냉매가 있어요. 프레온, 완투 같은 거 못 쓰죠. 왜 못 씁니까? 지구 환경 문제 때문에 못 씁니다. 오존층 파괴, 특히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도 관계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소화 설비의 소화 약제도요, 이 지구 환경 문제가 되는, 그죠? 그런 물질, 오존층 파괴나 또 지구 온실가스도 사실 쓰면 안 됩니다. 그걸 때문에 대체 약제가 뭐가 나왔을까요? 청정소화 약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그죠? NFSC에도 청정소화 약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소화 약제를 환경 문제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힌 소화 약제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해마탄소 같은 것이 기가 막혀 이거. 사해마탄소 이런 거는요, 약제로서. 근데 이거는 염소가 4마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존 파괴 1등이요. 쓰면 안 되죠. 근데 역으로 보세요. 논리란 말이에요. 자, 불이 났을 때 초기에 화재를 진화해서 불길을 잡아버린 것과 그걸 놓쳤을 때 불이 화재 확대돼가지고 엄청난 재산 피해도 되고, 그죠? 완전히 건물이 전소됐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 파괴 물질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 뭔 줄 알겠어요? 의도하는 게, 비록 이게 약제가 환경에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이건 써야 되는 논리입니다. 아무리 환경에 문제더라도 초기에 소화 효과가 그죠? 탁월하다면은 소화 약제만큼은 환경 문제에 대해 논하지 말라 이거죠. 성능이 중요한 것이지. 뭔지 알겠습니까? 제 생각이. 물론 이 말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다 이게 내부적으로 보면 자본의 논리입니다. 새로운 물질을 누군가 그죠? 물질 특허 내가지고 그걸로 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기업이란 게, 그죠? 이거는 물질 특허가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에너지, 그것도 이제, 결국 에너지고 환경 문제가 결부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그런 개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비록 환경에 문제가 되는, 그죠? 약재를 하더라도, 화재 진압이 유리하다면은, 사용해야 된다는 전 논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논리를 누가 펴야 되는데, 그 논리를 펼 수 없는 것은 돈이 안 돼요, 이게, 논리가. 그죠? 어떤 논리가 자본의 시녀 역할 해가지고 돈을, 메이크 머니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이게 설득력이 없어져. 그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도일까요? 374도시라 했나? 임계 온도가, 그죠? 에? 이압력은 227기압이라고 했나요? 한번 여기서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렇고요. 요 정도에서 일단 요 얘기는 정리를 하고요. 지금 수증기 얘기입니다. 수증기. PT 선도도 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공간이 없어서 줄여야겠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밑으로 가기가 좀 그렇네요. 엔탈피하고, 온도. 엔탈피하고 온도, 왜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들었을까요? 이게 온도축이죠? 같은 온도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비교하려고. 여기다 무조건 온도축 한번 놔보려고. 자, 그러면은, 영도시에서, 이게 영도시입니다. 영도시에서 물의 엔탈피 얼마일까요? 제로죠, 그죠? 에? 맞습니까? 맞죠? 영도시에서 엔탈피는 얼마요? 제로죠. 0일 때 0이죠. 그죠? 에? 그리고 약속했잖아요. 저하고.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영도시 뭐예요? 물이요. 영도시 물이요. 영도시 얼음은 엔탈피 얼마일까요? 영도시 물이 0이니까 영도시 얼음은 물을 얼음 만들 때 자멸이 약 80, 정확히는 79.68, 단위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80이죠. 영도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0. 그러면 영도시, 온도는 영도시고 영도시 얼음이죠. 얼음. 마이너스 10도씨 얼음은 어때요? 이거보다 엔탈피가 작죠. 마이너스 10도씨 얼음을 0도까지 만들 때는 얼음의 비율 얼마일까요? 1이 아니라 0.5죠. 공학 단위로. 0.5에다가 10을 곱하니까 얼마예요? 5죠. 5. 응? 5. 마이너스 85란 말이에요. 몇 도씨? 마이너스 10도씨.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요놈하고 만나는 점이 여기다. 자, 이 점이 뭐요? 마이너스 10도씨 얼음이고. 쓰기 힘드니까 놔두겠습니다. 여기는 뭐요? 가열했다. 0도씨 얼음. 마이너스 85가 80 됐죠. 자, 이건 어때요? 0도씨 물. 이거의 단위는 뭡니까? 킬로칼로리? 킬로그램이고. 여기다가 4.19 곱하면 뭘까요? 단위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 되죠? 단위가. 여기다 4.19 곱하면은 이 단위 나오니까 해보시고. 이걸로 맞게요. 4.19만 차이 나니까, S 단위는. 그 다음에 이제 100도씨. 이게 마이너스 10도. 이게 줄이 딱딱 맞아야 돼, 이게. 여기 마이너스 10도씨는. 이 포인트가 이 포인트고요.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는 요 포인트예요. 표 안 나. 그 다음에 요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45도로 가야 되는데, 왜냐면은 기울기가 1이니까, 그죠? 예? 비열 1이지 않습니까? 기울기. 근데 너무 이렇게 하면 공간이 또 안 나오니까, 그냥, 이거보다 조금 큰데, 이렇게 할게, 그냥. 이거는 좀 완만하고, 이건 좀 커, 예? 2배, 기울기가 2배요. 이거는 비열이 얼마예요? 물의 비열은 1이죠. SI 단위는 4.199. 1이라고 합시다, 그냥. 그래서, 요 점은 얼마일까요? 엔탈피가? 100이죠. 왜 100일까요? 비열이 1에다가, 그러니까, 0도씨 물을 갖다가 100도씨 물로 만든다. 그럼 이제 들어간 열 얼마예요? 1kg 곱하기, 비열을 곱하기, 100 빼기 0. 100 아닙니까? 아까부터 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50도씨 물은 50이고, 30도씨 물은 30이고. 아, 똑같네, 어떡해. 비열이 1이다 보니까. 근데, SI 단위는 달라요. 100도씨 물이 419요. kJ/kg. 그죠? SI 단위는 4.1 곱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 이게 뭐예요? 100도씨 물이요. 100도씨 물. 아, 이거 공간이 안 나오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하다 보니까 급한 강의야. 이게 문제네, 지금. 그 다음에 100도씨 물을 100도 스팀으로 수증기로 만들 때 이게 539요. 그러면 저 뚫고 가야 돼. 그죠? 지금. 에? 살짝만 갑시다. 이거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그래도. 이거는 80이고 597인데. 아, 여기도 공간이 없네. 이거. 여기까지. 이게 뭐야? 100도씨 수증기다. 아유, 그러면 너는 이리 와봐라. 이게 얼마예요? 엔탈피가. 이게 얼마, 이게? 이게 539니까 이게 얼마예요? 639죠, 그죠? 에? 엔탈피가. 거기다가 이제 120도씨는 여기네, 그죠? 100도씨에다가 120도씨. 여기까지. 수증기. 지금 120도까지 가겠다고 아까 했잖아요, 현재. 그럼 여기서 다시 또 현열이에요. 이건 자멸, 현열, 자멸, 현열, 자멸. 다시 또 현열. 이 기울기는 얼마 안 돼요. 0.44이니까. 살짝 가서 120도씨 수증기. 이거는 뭐예요? 100도씨 수증기. 그죠? 요 점은, 그죠? 요게 엔탈피 얼마일까요? 아, 이 엔탈피. 639보다는 커. 얼마나 커요? 비열이 얼마예요? 0.44. 정확하게 1까지도 합니다만, 0.44가 비열이니까, 120도 빼기 100. 계산기 해보세요. 얼마 나오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엔탈피, 온도에 따라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엔탈피를 쫙 알 수 있다. 그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점은, 무엇이냐. 건도가 얼마야? 건도가 0이요. 여기는 건도가 얼마예요? 건조도가 1이요. 그죠? 에? 가운데는 0.5죠. 그죠? 에? 나중에 건도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아, 밑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거. 공간이 안 나오네. 큰일 났네, 이거. 그 다음 아래 하나만 더 합시다. 여기는 그냥 조그맣게 할게요, 그러면. 잡혀지나요? 이 정도에서. 온도는 똑같이 온도 하고요. 엔트로피 하려고 그래. 원래 TS는 이게 TS로 하는데요. 이 축을 전부 다 나는 온도 축으로 해봤어, 한번. 왜? 한번 비교해보려고. 사실 여기도요, 색깔 바꾼 다음에 저번에 뭐요? 뭐지? 포화 액선과 건포화증선을 여기다가 얘기를 안 하는데 한다면은 아마 내가 볼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뭔 줄 알겠어요? 임계점이, 그죠?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그랬지만, 이게 뭐지, 그러면? 이쪽이 건포화증기선이고요. 임계점에서 이쪽이 포화액선이네. 이걸 그린다면, 그죠? 여기다가. 지저분해서 안 그랬지만.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나 모르겠어. 그냥 내가 한번 해본 거니까.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서 한 거예요.
온도축을 똑같이 잡아서 비교하려고. 근데 이제 온도에 따라서 압력은 뭐 별 볼 일 없고 엔탈피하고 엔트로피를 한다고 해서 엔탈피 했고 여기서 엔트로피를 본다면은 0도시 뭐냐 0도시죠. 0도시 0도 라인 0도시 물을 대략 여기다 칠까요? 여기다가 치고 0도시 물입니다. 이게 여기 엔트로피가 얼마나 그래서 할까? 0이라고 그랬죠. 그죠? 단위는 뭘로 쓸까요? 이것도 아까처럼 합시다. 여기도 전부 다 내가 뭐로 했어요? 킬로칼리퍼? 킬로그램 했으니까 여기도 뭐냐 그냥 킬로칼리퍼? 킬로그램 K 합시다. 킬로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4.19 곱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4.19 0이라니까. 그럼 0도씨 물이고요. 0도씨 물이고 이게 이 점이 0도씨 얼음은 얼마일까요? 0도씨 얼음은 엔트로피를 DS라든 뭐 델타 T분의 델타 Q 이렇게 했죠. 그죠? 안 그랬어요? 0도씨는 273 플러스 0이고요. 0은 하나만 하네. 열량이 얼마예요? 80 아니에요? 80. 응? 그러니까 마이너스 아니에요? 마이너스. 계산기 다 해놨는데 어딘가? 내가 아까 한 것 같은데, 저번에 한 것 같아요. 저기 뭐요? 엔트로피가 얼마예요? 이거 참, 그냥 할까? 1.29, 0.29, 그죠? 네. 그럼 이건 어때요? 0도씨 얼음, 여기는 이게 마이너스 0.29,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0.29. 거기는 SI 단위예요, 그죠? SI 단위로 했네, 거기는 또. 두 개를 내가 따로 한 거는, 입맛들 이것도 아무래도 저것도 하면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건데, 또 갑자기 SI 단위에서 또 헷갈릴 수 있겠네, 그죠? 여기다 4.19 하면 그 값 나와. 마이너스 1.2, 그죠?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합시다. SI 단위 하지 말고 그냥 이걸로 합시다. 그래서 그 다음 이게 0도씨 얼음이고, 마이너스 10도씨 얼음은? 얼마일까? 얼마지?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기억나야 되는데? 기억나야 되는데? CDT. Q는 어때요? 미안합니다. 이게 엔트로피. 참. 엔트로피 변화량은 C는 상수고 L은 뭐예요? T하면 T2, 그죠? 이 식 기억납니까? 비율이 얼마야, 비율이? 얼음 비율은? 0.5에다가, L은 자연녹에다가, 하여튼 둘 중에 하나요. 아래 게 크면은 마이너스, 위에 게 크면 플러스, 그죠? 아무거나 합시다. 근데 아래 거를 작은 걸로 해볼까요? 큰 걸로 해볼까요? 알아서 하세요. 상관없어. 근데 또 마이너스 10도는 어때? 273? 마이너스 10도고. 0도는 273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걸 뒤집어도 돼요. 뒤집으면 어때요? 마이너스 나오죠? 우리는 필요 없죠? 마이너스 플러스는 지금 아니까. 여기 마이너스로 더 내려간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부호는 필요 없어. 이걸 갖다가 얼마 나오면 여기다가 그걸 더해서 저기 하면은 빼요. 그냥 빼. 왜 마이너스 나오니까 같이 마이너스 하면 이거 얼마 나와 이거? 이게 얼마 나오나 지금? 이렇게 해서 참 이게 뭐예요? 이 줄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얼음은 나오죠. 요거에다가 요거, 그죠? SI 단위 해놔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네. 좋습니다. SI 단위를 값은 어디? 그냥 SI 단위 할까? 키로 줄을 하세요. 거기 있는 걸로 합시다. 괜히 또. 마이너스 1.2고요. 여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3. 그죠? SI 단위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0.5가 아니라 4.19 하면 되겠죠. 그죠? 뭔지 알겠죠? 별거 아니요. 엔트로피 구하라는 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엔탈피보다는 더 중요도가 또 떨어지지 않냐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0도씨 물이고 100도씨 물은 어디냐? 100도씨 물은 온도가 여기네. 100도씨 물은 엔트로피 얼마예요?
증가한다니까 100도씨물. 이게 얼마일까요? 0도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273분의 273 플러스 뭐요? 100 하면 되겠죠, 그죠? 안 그래요? 에? 이 값이 나오는 이 값이 얼마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 나오나? 거기 7.4 나와요? 어? 플러스도 이거는 0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00도씨 물이란 말이에요? 100도씨 또 뭐요? 수증기가 있다면 수증기, 그죠? 수증기가 있어. 더 올라갈까? 수증기가 있단 말이에요. 100도씨 수증기 얘기요, 요거. 에? 넌 얼마냐? 이거보단 크죠? 얼마나 커요? 온도는 안 변했죠? 온도는 안 변했어. 온도는 273분의 539, 그죠? 곱하기 4.19, 얼마예요, 그러면? 2258인가, 57인가, 그죠? 에? 539 곱하기 4.19. 이 둘을 합하면 얼마예요? 요 값이 거기 얼마 나왔다는 얘기예요? 7.4가 나왔다. 7.4는 거기야, 어디야? 미안합니다. 맞네, 7.4네. 7.5가 나왔다, 그죠? 7.5가 나왔어요? 에? 요거 7.5. 있어. 어디에? 잠깐만요. 뭐가 잘못됐다. mistake. 이게요, 잘못됐습니다. 이게 지금 1.3이고요. 미안합니다. 요게 뭐예요? 요게 7.4네. 내가 계산 잘못됐네. 그다음 이때 7.4가 됐는데, 이제 120도씨 수증기. 여기가 이제 120도씨 수증기예요. 여기 엔트로피 얼마예요? 여기다 또 더해야 돼. 0.441인데 0.44에다가 4.19 곱하면 얼마일까요? 1.85. 0.441에다가 4.19 곱하면 이게 나와요. 비율이 SI 단위로. LN에다 뭘까요? 273분의 273 플러스 20이 되겠죠. 그죠? 에? 그래서 그 아니에요. 편열이니까. 자멸이고, 그죠? 에? 계산 때리면 얼마야? 이거 7.5가 됐다. 그죠? 7.5.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것이 뭐냐, 포화 X만 컴파중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무엇이겠냐. 아이고, 그림이 좀 뻑뻑하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가 이렇게, 이게 뭐야? 인계점이고. 여기 똑같이, 이거 어디냐. 위쪽, 여기 이게 뭐예요? 증발한 거니까 건포화 증기고, 이게 포화약성이네. 그죠? 에? 아시겠어요? 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제가, 책에는 이런 개념으로는 표현 안 되어 있지만, 제가, 똑같은 조건, 온도에 따라서 엔탈피, 엔트로피, 그죠? 값을 실제 추적해서 한번 물을 가지고 해봤어. 그죠? 물질이 다르면 비열만 달라. 비열만. 온도하고, 그죠? 황태이랑 온도하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래. 이게 현열이다, 자멸이다, 현열이다. 현열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다, 자멸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 현열 과정, 자멸 과정, 현열 과정, 엔트로피 변화가 이렇다. 그죠? 에?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이거 알아도 실전 문제에서는 이런 거지, 뭐예요? 응? 이런 걸 통해서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했고요. 그거만 해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가 굳이 거기 있는 거 넘어갈까 하다가 하는데, 우리가 냉동에서 많이 쓰는 선도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이게 인계점이고, 포화X 컴파니선인데, 글쎄요. 어떠한 압력에서, 얼마인지 몰라요? 어떠한 압력에서, 보면은, 이쪽은 뭐예요? 관행 얘기고, 이쪽은 뭐예요? 습증기. 액체. 액 플러스 기죠. 기체, 그죠? 과일증기, 습증기, 관행 액이죠. 그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디지털로 나오는 표가 있어요. 포화증기표는 압력에 따라서, 압력 기준 하면 압력에 따라서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 포화액과 건포화 증기값만 주어집니다. 디지털로, 숫자로, 수치로, 그죠? 부록에 다 있어요, 이게. 온도 기준, 압력 기준, 포화증기표, 그죠? 근데 보통, 이거 실무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예를 들어 보일러에서, 이게 보일러인데, 물이고, 막 비등을 합니다. 막, 왕성하게 비등하는데, 이 수증기에 대해서, 이 증기에 대해서, 엔탈피가 얼마냐. 이걸 이제 알려면은, 언뜻 쉬울 것 같지만, 쉽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거요, 포화력은 이거고요. 압력이 예를 들어서 이 압력이 5kg다. 절대 압력으로. 하여튼, 5kg다. 예를 들어서. 그럼 5kg에서, 이 값 얼마, 이 값 얼마, 이 값은 여기고, 이 값은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죠? 너무 쉽네.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완전한 건포화 증기가 아니고요. 이거 습증기라니까 물방울이 튀어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죠? 그 여러분 생각할 때 물방울이 물기가 있는데 비수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 발생했냐? 이걸 알아내기는요. 엄청 힘듭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말을 하기가 좀 곤란한데 간단히 소개. 근데 거의 이쪽은 아니야. 이쪽은 택도 없고요. 거의 이쪽이 가까워요. 다 건증인데 살짝 머시기가 있어. 살짝 이 정도예요. 그냥 건도가 0.9, 0.95, 9가 넘어요. 0.9, 5 정도. 그죠? 95%가 수증기요. 근데 95%냐, 96%, 90%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방법이 있어요. 건도를 측정하는 것도 있는데 그 방법은 설명을 간단하게 이해 안 돼도 말을 하게 한다면 이걸 가지고 교축을 시켜요. 팽창. 교축을 시키면은 엔탈피가 일정한 상태로 등엔탈피 가지고 쭉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져. 이 점이 돼. 그래서 우리는 정량적으로 물기가 얼마나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나 물기가 있냐 없냐는 알 수 있어요. 예스냐 노는 알아. 이거는 물기 있죠? 있다. 없다. 있을 때 없을 때 가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이 포인트로의 압력을 잽니다. 그럼 여기는 그 압력이 이거니까 이걸 쟀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압력이 4다. 그럼 그건 뭐 4에서 디지털로 나오는 이 건포화증기 엔탈피예요. 그래서 이 엔탈피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즉, 이 엔탈피는 디지털로 표에 나와요. 압력 기준 포화증기 나오고, 이걸 몰라. 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까 말한 건도 측정을 해요. 아까 방법으로, 교축해서 2점이 되는 압력을 읽어서 그 압력 기준 포화증기 표에서 건포화증기 엔탈피 읽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분에 이게 건도입니다. 1일 때 X가. 이건 1 빼기 X죠. 그죠? 습도고, 그죠? 그렇게 해서 건도를 측정합니다. 건도라고 하는 것은 H2-H-분의, 이거를, 글쎄요, 다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교과서에서는 그냥 교과서야. 근데 현장에서는 내가 현실적으로 부딪힌 문제 해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어떤 거든, 그죠? 실전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건도란 말이에요. 이거는 디지털로 있고, 이거는 측정해서, 그죠? 그럼 여기서 고로 H는 어때? H는 H- 플러스 X에 H2 빼서 H-다. 꺼내면, 이거 꺼내면 된다는 금방 알죠? 왔다 갔다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 바로 나오죠? 이거 빼내니까 넘어가고. 몰라? 모르면은 요 값은 얼마냐? 요 값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다. 이런 건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요거때 요거는 요거때 요거다 해서 비례법으로, 그죠? 보관법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관법 정도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어린애들은 그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이 있는 사람들은 비례법 정도는 그냥 압니다. 그냥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한 단계를 생략해야 돼. 그걸 가지고 계속 또 이게 비례법을 하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거 더하기 요만큼 얼마예요? 전체에서 요거분이 이거죠. X죠. 그죠?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딱 보면 딱이 이거요. 그러면 디지털로 표에서, 증기표에서 엔탈피만 나오겠습니까? 내부 에너지도 나오고, 빛의 효과가 나오고, 빛이지 뭐요. 엔트로피도 나오고, 엔트로피 뭐예요? 다 나오겠죠. 뭐 엔탈피만 나오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내부 에너지 되고요. 습증기. 이것이 습증기 빛의, 이것이 습증기 엔트로피 된다. 그죠? 이런 것들은 아까 했듯이 온도분에 자멸을 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 거, 거기 나왔죠. 별거 아니죠. 그래서 습증기 구역에서는 왜 이렇게 구하냐면은 표에서는 디지털로 이것만 나오니까 요 포화액과 건포화 증기 값에 의해서 이무의 건도에서의 엔탈피나 뭐 엔트로피 값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주어지면서 건도 주어지고 그 점에서 습증기 엔탈피를 구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이건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부를까요? 자멸이죠. 자멸. 증발 자멸. 간말하고 바탕 이것도 비중량인데 헷갈리네 이거. 증발 자멸. 간말하고 답니다. 그냥 문자로. 이거는 뭐야? 그 세츄레이션 템퍼러처 포화 온도분의 증발 자멸. 그죠? 아까 해봤잖아요. 여기서 이거 계산해봤잖아요. 이거 계산해봤, 이거 말, 이미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력학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네. 소원하면 더, 사실 이거 다 한 게 아니고요. 다 할 수 없는 입장을 설명하자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과정인 거 다 아시죠? 내용상에서. 그렇다고 해서 막 슬렁슬렁해서 막 끝까지 나가버리면요. 뭐 하나만 하고, 그거는 그래서 어떤 교육기관의 마케팅이란 게요, 요즘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얘기하면 또, 노동부 돈 빼먹기요, 지금. 고용보험 돈 빼먹는 거예요, 지금. 그래, 기업체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일반 강의는 별로 안 해요. 전부 다 노동부 돈 때문에, 그 컨텐츠도요, 참 말하기 저긴데, 하여튼 온라인 컨텐츠도요, 심사 받아가지고, 다 팔아먹어요, 기업체. 기업체 갖다가, 어차피 자기 직원들 고용보험 들었으니까, 그냥 나오잖아요. 일종의 사실 우리 직원 교육은 내가 돈 들여서 교육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기업이 얼마나 되겠느냐. 고용보험에서 뭐 10만 원 나오면 한 30만 원 투자해서 교육시켜줘야겠죠. 그죠? 근데 뭐 5만 원 해주고 5만 원 쉐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끌고 가면 돼. 일단은 제일 문제가요. 스타트부터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게 제일 지금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출석률이 80% 아니면 안 나오거든요. 노동부는 감사해가지고 막 적발해내고 거기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3일 과정 짧게 날아가도 3일만 날아가거든요. 짧게 해서 그냥. 지금 이런 과정은요 못해요. 왜? 80% 나와요? 왜냐면은 안 나와요. 재미도 없고,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끌고만 가는 게 문제예요. 합격은 두 번째고, 떨어지면 또 들으면 돼요. 어차피 뭐 노동부 돈이니까. 한 번 더 들여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참, 저는 이제 제 스타일은 좀 그런 거 싫어하는 스타일이니까, 어찌됐든, 이 과정 자체를,
합격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전체 내용을 한번 싹 훑어가면서 이런 내용이다 공부하세요 하는 것보다는 다 못 나가더라도 그죠? 나가는 거 아까 말했죠. 놓칠 건 놓치라. 다 풀 필요 없잖아요. 그냥 포기하고 60%만 합격되면 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50%에도 합격돼요. 찍어도 되니까 저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그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뭐 다 공부 완벽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나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죠? 기본적인 내용은 확실하게 해서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합격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떨어져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 정도는 확실히 했으니까 한 단계만 좀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전체 훑어버리면 다음에 또 훑고 맨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안 되면 다음에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죠? 요번에 안 되면 분명히 다음에는 된다. 아마 여기 온라인으로 들으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쪽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알 거예요. 제 강의 듣고 나서 떨어진 분은 전화 왔어요. 한 분도 못 봤어요. 한 사람도. 다만, 요번에 합격되는 건 다가 아니지만, 떨어지면 다음에 보고, 그 다음에 보고서 다 합격되더라고. 제가. 근데 대부분 보면은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는 것은 강의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포기하는 것은. 왜냐면은 떨어져도 되겠다는 희망이 있고, 조금만 더 하면은 될 수 있다. 그죠? 그런, 스스로가 그런 그 가능성이 있으면 또 시험 보잖아요. 근데 떨어졌었는데 도저히 나는 안 된다. 점수도 안 나고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니 포기하잖아요. 그죠? 그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 다 돼야겠지만 안 되면 또 다음 기회에도 포기 안 하고 계속 가서 결국은 그죠? 1년이 걸리더라도 NA평가사를 딸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할 테니까 쉬었다가 유체역학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